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이슈, 오늘 내용은요, 속도 느린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자, 지금 우리 옛날에 박원순 시장 시절에 정비구역 일몰제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재개발 재건축 제대로 사업 속도가 안 나오는 데들은 해제시키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한 분야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어떻게든지 도심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잖아요. 빈 땅이 없으니까 택지 개발 할 수 있는 땅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런데 반대로 자꾸 뭔가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규제들이 계속 있다는 게 이게 참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죠. 서울 주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 정비구역 일몰제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서 대규모 구역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정비사업 일몰제는 무엇일까요? 마감 기한이 다가온답니다. 그럼 다 해제되는 거죠. 2012년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박원순 시장은 그때 뭐를 했죠? 재개발 재건축 하지 말고 마을 가꾸기 사업, 소위 얘기하는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벽에다가 그림 그려주고, 한마디로 마을 가꾸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개발 사업이 아니고, 이걸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멀쩡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조차도,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조차도 하지 말고 도시 재생해, 이렇게 막 강요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막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던 데들조차도 꼼짝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방치가 돼 있었던 시절이 2012년도였습니다. 자, 이거는 정비구역 일몰제는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으면 해당 구역을 직권 해제시키는 것,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시키는, 재건축 지역에서 해제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3년 내로 조합 설립이 안 나거나,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3년 이내로 사업 시행 인가가 안 나거나, 이런 지역들은 해제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차례를 2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연장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연장이 가능해서 연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몰 시간이 지금 올해로 다가오는 지역들이 많다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그리고 이게 연장 횟수, 한 번 연장했으면 두 번도 연장될 수 있지 않아? 근데 한 번은 연장해주는데 연장 횟수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내놨는데, 지정권자는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없다고 조항을 해석했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1회밖에 안 된다. 그러면 1회가 된 데들은 이제 해제가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 일몰제라는 게 상당히 재개발 재건축을 방해하는 그런 한마디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정비사업 일몰제로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처한 정비사업장은 어딘가요? 이게요, 지역적으로는 한 30여 건 정도 된대요, 지역적으로는. 근데 이게 만약에 해제가 되면요, 수만 가구가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해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들어갔던 비용이나 이런 것들 누가 다 내야 돼요? 조합원들이 다 물어내야 돼. 이거 정부에서 책임 안 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서초 방배동의 신삼호 아파트, 그리고 여의도 미성 아파트, 송파 가락 극동 아파트, 그리고 자양 3동에서 유일하게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자양 7구역. 자양동에서 가장 먼저 추진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들이 지금 올려 있고요. 그리고
뭐 여의도, 송파, 서초 뭐 이런 모든 지역들, 동작, 동대문구 이런 지역들도 다 정비구역 상당수가 여전히 조합 설립이나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해제가 됐을 때 과연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비 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외부 요인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 외부 요인 등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 정비 사업이 지연되는 요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조합원들이 반대도 많이 하고 해서 지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외부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막 규제를 풀어주고 이제 이 정비 사업이 뭔가 좀 활성화될 만하다고 하면 갑자기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규제로 가하고 이런 어떤 외부 상황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바뀌어가지고 재건축 같은 것들을 하는데도 거기에 규제가 가하게 되면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문제 가장 큰 게 최근에 그 현장마다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외부적인 요인이지만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와는 다르게 반영이 돼서 이게 사업 일정이 늘어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시공사 선정이 지연이 된다든지 행정 절차가 서울시의 행정 절차가 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외부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든지 빠르게 정비 사업을 빠르게 좀 연한을 좀 단축시키겠다. 5년 걸렸던 거 3년으로 단축하고 이렇게 단축시키겠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이 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몰제 적용을 연장한 단지들이 구역 해제가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일괄적으로 그냥 규제를 만약에 일몰제가 됐어 그래가지고 다 해제시켜버려 이게 현실화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은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도심의 주거 공급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마비되는 거죠. 그리고 낡은 동네니까 오래된 동네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낡은 집이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원래 기존 낡아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태로 점점 더 슬럼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일몰제를 지금 검토를 안 한다. 이거 구제 안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 구제 안 해주고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데 거기서 유일하게 서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과 재건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 다 올스톱이 된다면 서울은 완전히 주택 난에 시달릴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추진했던 그 주민들은 막대한 또 빚을 지고 주민들이 내야 되니까요. 그죠? 사업비 들어간 그동안 경비들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파장이 일는 이런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비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몰제 폐지를 요구해왔는데 부동산 DJ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정비업계에서는 그래서 일몰제 폐지를 강하게 요청을 했죠. 이거 2012년도 박원순 시장이 도시재생, 이꼴 마을 가꾸기 사업 이걸 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하지 마라. 도시재생으로 전환해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도시재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일몰제라는 걸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사실 폐지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필요합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는데 너무 반대가 너무 막 심해. 주민들이 너무 반대가 심해서 우리가 딱 봐도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 안 돼.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일몰제 적용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반대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주민들이 동의서를 걷고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외부적인 요인, 시공사 선정이 지연이 된다, 이제 행정 절차가 지연이 된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안 되는 이런 사업장들은 구제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일몰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폐지되면은 그동안에 뭐 사업비, 막대한 사업비 이거 누가 감당합니까? 이거 더 이상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제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구시대의 악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없애서 뭔가 지금 현실적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최근에 97 대책 나왔잖아요. 97 대책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요는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리겠다. 하지만 그 공급이 민간에서 과연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니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민간에서 우리가 민간 공급을 할 때 얘기입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늘어나지. 자, 집값이 조금씩이라도 올라줘야지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냐고 사죠.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또 공급도 당연히 건설사들 공급을 늘리겠죠. 이렇게 돼야지 공급이 늘어나는 건데, 만약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집을 삽니까? 안 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거는 언밸런스다. 완전히. 민간 공급은 늘 수가 없는 지금 구조로 돼 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공공으로 늘려야 된다. 공공. 그러니까 LH가 주관이 돼서 LH에서 공급을 늘린다? 이거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공공 분양, 공공 임대인데 이거는 분명히 한계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LH 빚이 엄청나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빚만 계속 늘려갈 겁니까? 그럼 그 빚은 누가 감당하죠? 세금으로 국민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참 그래서 어렵습니다. 물론 부동산 정책은 어렵지만은 좀 냉정하게 어떤 이념을 떠나서 냉정하게 이 공급을 어떻게 해야 과연 집값이 안정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심층적인 본질적인 생각을 좀 유정자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오늘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